인턴십에서는 실습 이외의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 다음과 같습니다. 1일차에는 환영식, 그리고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 다시 갑자기 1일차에는 환영식,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전문 간호사와의 만남, 배치부서 인사 같은 것들이 있고요. 2일차에는 간호단위 실습과 선택 실습이 있는데, 선택 실습은 그 말초정맥 주사, IV 주사랑 상처 장루 교육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말초정맥을 선택했는데 저는 상처 장루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말초정맥은 B병원에서 실습하실 분들은 거기서도 해볼 수 있고, 학교 실습에서도 아무래도 자주 해볼 수 있는데, 상처 장루 같은 경우는 전문 간호사 선생님께 교육 듣고 직접 장루를 만들어 보기도 하는데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실습과 선배와의 대화 시간이 있는데요. 그 학교 출신의 파트장님과 2년차 선배님이 오셔서 밥도 사주시고 이것저것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내년에는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시락만 먹고 끝나기도 했는데, 저희는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하고 선배님들의 꿀팁도 듣고 개인적으로는 인턴십 하면서 가장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4일차에는 실습과 팀장님과의 대화를 진행을 했었는데, 병원에서 팀장님이라 함은 약 10명 남짓밖에 없는 직급으로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대화는 각 실습지별로 나누어서 약 10명씩 한 조가 됩니다. 그 학과에서 후기를 들으니 질문은 모두 똑같은데 어떤 팀장님은 엄청 무섭게 나오시고 저희 팀장님은 엄청 잘 해주셨더라고요. 저희 때 나왔던 질문은 첫 번째, 태움은 나쁜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태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였고, 두 번째로는 워라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규 간호사들은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하느라고 그 라이프 밸런스를 맞추기가 힘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방안들, 당시에 가장 핫했던 그런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했어요. 그리고 5일차에는 그룹 토의, OT, 주제 발표, 수료식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조별로 과제를 주고 오전 동안 준비를 해서 오후에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내가 경험한 A병원이었는데요. 자랑하자면 저희 조가 1등 했습니다. 1등 하면은 1만원의 상금이 있답니다. 이 그룹 과제를 진행하는 조는 전날과 다르게 모든 그 실습지의 사람들이 랜덤으로 섞여서 진행됩니다. 아마 저희가 1등한 이유는 한 명이 대표로 발표를 하고 끝난 다른 조와는 다르게 모든 조원이 나와서 A병원에서의 경험을 인터뷰하듯이 얘기해서 라고 조원들끼리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1등 하면은 A병원 프리패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조금 과열되는 조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조모임의 좋은 점으로는 다른 학교 간호학과 친구를 사귈 수 있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동기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 친해지기도 하고 저는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가서 친구만 많이 사귀어도 나중에 취업 면접 때도 만나게 되고 많이 반가우니까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 그리고 B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정맥주사 실습, 그리고 팀장님과의 대화 등이 있습니다. B병원은 인턴십 수료자는 면접 1차가 면제이기 때문에 면접 1차 때 간호진단 내리는 것을 인턴십 때 진행합니다. 난다 책 없이 간호진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가기 전에 한번 어떤 게 있나 다시 읽고 가세요. 근데 진단 내리기는 저희 학교에서 워낙 많이 시켜서 다들 잘 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이상한 진단만 내리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호 진단은 각 조마다 조장을 정하고 다 같이 약 반 페이지 정도 되는 케이스를 읽으면서 각자 자신이 내린 진단을 이야기하고 토의를 통해 가장 우선적인 진단 한 개를 고르게 되는데 케이스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저희도 케이스는 대충 자궁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히스토리가 있고 아들들이 초등학생인데 집에 혼자 있고 장 협착으로 재입원해서 장로를 만들고
교육을 받았는데 못하겠다고 울다가 콜벨을 눌러서 복부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과 이제 이 사람의 살짝 흔들리는 바이탈 사인, 랩 결과 등등을 주는 식이었습니다. 케이스는 병동 특성마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게 되고 토론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팀장님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론을 가장 잘한 사람 한 명을 골라서 마지막 날에 시상식에 우수 인턴으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우수 인턴은 그 B병원 프리패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인턴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당시 동기들 추측에는 팀장님과의 대화가 비중이 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뭐 프리패스 이런 단어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네요. 네 번째 질문이에요.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이 아쉬웠나요? 먼저 A병원. 실습을 3일 동안밖에 진행하지 못하였고 아무래도 프리셉티들이 붙으면은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일하시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경한 환자를 배정해 주셔서 중환자실에서 기대하고 갔던 중한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중환들은 학교 실습에서도 많이 보게 되니까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잘해주셔서 좋긴 했는데 과연 내가 진짜 A의 모습을 보고 온 것일까, 신규 때도 이 모습을 보여주실까 하는 의문은 남았던 것 같습니다. B병원의 분위기를 좀 더 알고 갔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원하는 부서로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지원할 때 자신이 원하는 부서 적어주세요. 그리고 B병원은 학교 상관없이 성적순으로 원하는 병동을 배치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B병원에서는 친구를 사귈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실습을 나갔던 친구 외에는 같이 친해질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5번째 질문이에요. 끝나고 보니 이것만은 미리 알아갈 걸 하는 것이 있었나요? A병원은 약물 공부, 질환 공부, 그리고 중환자실 기본 기구나 원리에 대한 공부, B병원은 마찬가지로 약물 공부, 또 질환 공부, 그리고 기본 기구나 치료에 대한 것들을 미리 알아갈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번째 질문이에요.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그 인턴십을 지원할 것 같나요? A병원은 저는 3학년 때 A병원에서 실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십을 지원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실습과는 다른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해보았고 나중에 병원을 선택할 때 또 하나의 선택 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B병원은 학교 다니면서 실습을 못 가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해보는 차원에서 저는 인턴십을 지원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인턴십 경험이 나중에 병원 지원할 때 그런 선택의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인턴십을 생각하는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만한 이야기가 있나요? 볼까요? A랑 B를 비교하자면 가장 큰 차이점은 분위기였습니다. A병원은 얘들아 우리 너무 좋지? 핑미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B병원은 어디 너희가 우리랑 만나보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실습해본 친구들도 다들 동의했습니다. A는 일단 인턴십 전체가 그 워크숍 하는 느낌입니다. 가면은 손가락에 얼굴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친구들과 손가락 얼굴로 인사하기 이런 것들도 하고 교육간호사 선생님과 인턴십 동기들이 같이 들어있는 단체 톡방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사진도 올리고 또 교육간호사 선생님께서 동기랑 사진 찍어서 올린 선착순 5명에게 뭐 선물 이런 이벤트도 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좋은 이미지밖에 못 보고 와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B병원의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일주일 동안 보는 1차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맥 조사할 때도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뭐 누가 돌아다니면서 무언가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B는 자기 병원 이미지 관리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실습 가서 신규 간호사 선생님이 타는 모습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수료식이 있는데 A병원과 다르게 B병원은 마지막 날 오전까지도 실습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수료식도 실습복으로 진행됩니다. A병원은 단정하게 입고 오라고 해서 대부분 슬랙스를 입고 갔고 저는 단정한 치마를 입었는데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단정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인턴십이 끝나면
A는 약 5만원, 그리고 저는 1등에서 상금 1만원 추가, 깨알자랑. B는 5만원 또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A는 현금으로 주고 B는 전부 다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로 넣어줍니다. 뭐 어차피 나중에 월급이 하나은행으로 들어올 것이라면서 그렇게 주셨대요. 좀 당황했지만 카드가 귀여웠습니다. 밥은 두 병원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 후기를 읽고 인턴십을 꼭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에 뭐 계획이 많고 2주일이나 되는 시간을 뺏기는 것이 싫은 분들에게는 굳이 인턴십을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할까 말까 고민하는 후배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경험을 해보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인턴십이 취업의 가산점이 될 수도 있지만 되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한다고 취업에 감점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인턴십의 목적은 학문적인 것을 배우는 그런 실습과는 다르게 그 병원의 분위기, 나중에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싶은지, 내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을지 등등을 보시고 오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작년에 두 병원에서 인턴십을 경험했던 한 학생의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너무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제가 모르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또 지금 인턴십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병원에 따라서 또 부서에 따라서 이제 알죠? 진리의 병바병 부바부 이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추가를 하자면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놀고 싶어서 인턴십을 신청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선택에 크게 후회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입사를 희망하는 병원이고 학교에서 그 실습 등을 통해서 그 병원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이런 인턴십이라는 기회를 활용해 보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올해에 또 인턴십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을 될 텐데요. 기회가 된다면 그 올해 인턴십을 경험한 그 새롭게 인터뷰를 해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간셀 신잡은 다음에도 또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